예, 민주당 선대위가요. 15일로 예정이 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바꿔달라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인가요? 법원이 이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 선거 방해입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 공식적으로 요구했어요. 파기환송심 연기를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윤호중 의원의 말을 따져보니까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공판일을 모두 대선 뒤로 미뤄진다. 그런데 재판 중인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걸 뭐 여러 명인 것처럼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를 위한 지금 사법부 겁박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보면요. 본인들이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뭐 단식하고 뭐 늘리고 할 때는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사법부가 하니까 이제는 재판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본인들 탄핵에 나서겠다 그러죠. 뭐 우리 판사 한 3,000명 다 탄핵하시죠 뭐. 그러면 아마 이제 재판도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이게 민주당이 그 이재명 후보의 저는 업보라고 봅니다. 결국 본인이 이 재판을 끌고 연기하고 했던 게 지금 결국 이제 되는 대선 국면에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십시오. 선거법만 하더라도 2년 6개월을 걸렸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대법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저는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민주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본인이 선출한 후보가 사실상 이제 자격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예. 뭐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또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사법부는 사법부입니다. 결국은 3권은 분리돼 있습니다. 3권 분리가 원칙이다. 그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진짜로 만약에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재판을 선거운동 뒤로 미루면 이재명 후보만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그것 또한 또 다른 개입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은요 수사나 재판이 일반적으로 멈췄었어요.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예. 그러니까 후보로 나오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의 관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상권 분립대로 하면 되죠. 법에 보장돼 있는 범위 내에서 입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사실 대법원이 이번에 판결 내는 것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이 많습니다. 이게 3일 만에 거의 이제 이틀이라고 볼 수 뭐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라고 통칭할 수는 없어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도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이고 원래 예전에 했던 또 그 전원합의체 대법원에 있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한 내규도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예.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당장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정해진 건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정말로 이재명 후보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가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사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선 전에 결론을 막으려는 총공세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의 주진 의원이 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재판을 몰래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서류를 안 받는다? 저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1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 및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즉일 선고도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기일에 나오지 않아서 다음 기일을 바로
뭐 17일이든 18일이든 잡았다. 그러면 그 18일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날 즉위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5일에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더라도 17일, 18일 또 다음 길 잡아서 이게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 당일 선고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게 주지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진영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15일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는 게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법원이 어떤 사유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 선고를 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그 가장 추앙을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인하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정신, 노무현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0에서 무죄를 받을 때는 그렇게 사법부를 칭송하다가 이제 대법원 10명 중에 압도적인 12분 중에 압도적인 수 10명이라는 부분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유죄 취지를 했는데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항소심 법원에 있어서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 정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예. 사법부는 사법부 열차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15일 재판을 뭐 보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 대선 뒤로 모두 미뤄라.